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가 수익을 내기는커녕 피눈물을 흘렸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는 동안 누군가는 거래가 늘어날수록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2달여 만에 1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금융당국까지 뒤늦게 투자 문턱을 높인 걸까요?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입니다. 이 상품들이 출시된 건 지난 5월 27일입니다. 이후 7월 말까지 거래된 상품은 모두 16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거래소와 증권사가 벌어들인 관련 수수료는 무려 1172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큰 몫은 증권사였습니다. 위탁매매 수수료만 893억 5천만 원으로 전체의 약 76%입니다. 한국거래소도 279억 1,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241억 3,900만 원, 청산결제 수수료가 37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45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약 6억 2천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셈입니다. 거래가 특히 몰린 날에는 더 컸습니다. 6월 24일에는 거래소가 하루에만 10억 5,100만 원, 지난달 14일에도 10억 1,1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물론 수수료 자체가 불법이거나 이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소와 증권사가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고위험 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는 과정에서 중개기관에는 수수료가 쌓였는데 투자자들은 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약 2배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5% 오르면 이론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은 약 10%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5% 떨어지면 손실도 약 10%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인버스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시장 방향을 잘못 판단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단순히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랐는지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일의 등락과 변동성이 누적되면서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종목을 대상으로 이런 상품이 나오면서 거래가 크게 몰렸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순간에는 일반 주식보다 훨씬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집니다. 문제는 방향이 반대로 움직일 때입니다. 같은 속도로 손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간 투자자라면 작은 하락도 큰 손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구조를 우려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은 단순히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다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고위험 상품의 과도한 거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투자자에게 위험이 충분히 전달됐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보완책을 시행했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려 투자 문턱을 높였고 개인별 투자 한도도 총 투자 금액의 20%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증권사의 계리율 관리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투자자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품 자체가 무조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자신이 어떤 위험을 떠안고 거래하는지 알고 있느냐입니다. 이번 자료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172억 6천만 원이라는 수수료 규모 뒤에는 16개 상품의 높은 거래량과 수많은 매매가 있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893억 5천만 원, 거래소 수수료 279억 1,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 수수료 전부가 투자자 손실에서 나온 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수료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복 매매가 많아질수록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도 거래가 발생해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들이 고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거래소가 시장 관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래가 줄고 과도한 단기 매매가 완화된다면 규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이동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수익률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말에는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이름만 보고 일반 ETF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수익을 노릴수록 빠른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1170억 원대 수수료 논란은 개인 투자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수익을 노리고 사고 있는 상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는 가격만큼 상품의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내일도 오르는 것은 아니고 거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상품인 것도 아닙니다. 특히 레버리지와 인버스처럼 방향과 변동성에 민감한 상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어디까지 강화할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에서 얼마나 빠져나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